안녕하세요. 해명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나머지 정리의 응용 문제 하나를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유제 1번의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3차식 px에 대하여 p1은 2분의 1, p2는 3분의 2, p3은 4분의 3, p4는 5분의 4일 때 자,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결국은 이제 이 p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는 문제인데, 보면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1과 관련된 숫자들, 2가 대입됐을 때 2와 관련된 숫자, 3이면 3 이런 반복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함수값들을 보았을 때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서 px를 구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유제를 풀기 위해서 유제에 사용된 아이디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예제 몇 개만 풀어보고 유제로 다시 돌아와서 유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문제냐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삼아서 풀게 되는 문제인데 인수 정리가 뭐였느냐면 fx가 다항식일 때 이제 우리가 이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공부를 나머지 정리에서 했었죠. 그 나머지 정리에서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 있어요. f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더라. 어떤 다항식에 x는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더라 라고 했을 때 이 fx는 x-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했던 게 인수정리예요. 그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슨 의미냐?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라고 하는 인수도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의 형태가 x-알파 곱하기 어떤 다른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수정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응용 문제가 예제 1번과 같은 문제인데 예제 1번은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하여 f1은 0이고 f2는 0일 때 fx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1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면 인수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f알파는 0이라고 했으면 얘가 x-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f1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게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fx라고 하는 애가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식이 곱해져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f2가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럼 fx라고 하는 놈은 x-2도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갖고 있는 몇 개의 인수를 알려준 거냐면 두 개의 인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fx는 x-1도 인수로 갖고 x-2도 인수로 갖는 이런 어떤 다항식인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또 곱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fx는 2차식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인수 곱 자체가 2차식이니까 어떤 다항식은 아니고 2차에서 더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어떤 상수가 더 곱해져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도 문제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2차 항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수는 2차 항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수는 1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fx를 결국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fx는 결국 x-1, x-2라고 하는 2차식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3차식으로 바뀌어도 동일한 풀이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3차 항계수가 이번에는 뭐라고 줬냐면
3차 함계수가 2라고 가르쳐줬죠. 3차 함계수가 2인 3차식 fx에 대하여 f2는 0이고 f3도 0이고 f4도 0이라고 했어요. f2는 0이에요. 마찬가지 x-2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구나. f3은 0이에요. 마찬가지로 x-3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f4는 0이라고 하는 거에서 x-4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러면 fx는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x-2도 인수로 갖고 x-3도 인수로 갖고 x-4도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fx는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3차식이 완성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최고차 함계수만 마찬가지로 결정해 주면 되는 얘기가 돼요.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해서 따라서 fx는 다시 써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2이면서 x-2, x-3, x-4를 인수로 갖는 이렇게 생긴 3차 다항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유형의 문제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더 복잡해지면서 유형에 대한 얘기가 확장이 되는데, 가장 다양하게 활용되는 형태가 예제 3번 같은 형태예요. 자, 시작은 마찬가지로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어떤 함수값들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번에는 1을 넣었더니 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함수값을 넣었더니 어떤 또 다른 함수값들이 나왔을 때, 즉 0이 아닐 때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수정리를 지금까지 내가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인수정리는 는 0, 는 0, 는 0의 형태였을 때 활용하는 게 인수정리였죠. 그런데 함수값이 나와버리고 0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인수정리를 활용할 수 있게 식을 조금 바꿔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예요. 자, 얘는 f1은 1이야. 근데 0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넘겨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f1-1은 0이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우변을 0인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롭게 보이는 식이 하나 보여요. f1은 0이 아니지만 f1에서 1을 빼면 0이 돼요.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f2는 0이 아니지만 f2에서 누구를 빼면 0이 되냐면 2를 빼면 0이 되고, f3은 0이 아니지만 f3에서 3을 빼면 마찬가지로 0이 된다라고 하죠. 그럼 이 문제들에서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가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 이 자리들의 공통적으로 1, 2, 3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0이 결국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자리를 x로 바꾸어서 fx-x는 0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1을 집어넣어서 0 되고, 2를 집어넣어서 0 되고, 3을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식의 인수정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얘를 gx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두고 문제를 다시 접근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x는 fx 마이너스 x라고 한번 더 봅시다. 이 식의 출처는 1, 1, 2, 2, 3, 3이 반복되는 이 자리를 동일한 x라고 하는 미지수로 바꾸어서 만들어낸 다항식이었어요. 그러면 G1이라고 하는 놈은 F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구나. G2도 마찬가지로
F2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고 G3도 마찬가지로 F3 마이너스 3이니까 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했던 것처럼 Gx는 결국은 G1은 0이고 G2는 0이고 G3은 0이니까 Gx는 x-1을 인수로 갖겠고 마찬가지로 x-2도 인수로 갖겠고 x-3도 인수로 갖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gx도 여기에 뭔가가 더 곱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gx의 생김새를 보면 gx는 아까 fx에서 얘는 3차 항계수가 1인 3차식 fx에서 1차 항인 x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gx도 역시 몇 차식이 될 거냐면 3차식이 될 거고 최고차 항의 3차 항 계수는 역시 뭐가 될 거냐면 변하지 않겠죠? 3차 항 계수는 1이 되겠죠. gx 역시 3차식이고 3차 항 계수는 1이니까 결국 gx는 그냥 x-1, x-2, x-3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gx는 fx-x를 gx라고 치환한 거였기 때문에 결국 fx-x는 x-1, x-2, x-3이 되겠구나 라고 결론 낼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x-1, x-2, x-3 좌변의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옮겨 플러스 x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f5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계산까지 해주면 함수값은 29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1 넣었을 때 어떤 함수값이 0이 아니어도 여기에 우변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누구를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인수정리를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3차 항계수가 2인 3차식 fx에 대하여 자, f1과 f2와 f3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함수값이다 라고 주지 않고 그냥 동일하다라고만 줬어요. 0인지 1인지 2인지 알 수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fx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질 때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는 f1과 f2와 f3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보면 f1은 어떤 1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 식을 넘겨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럼 얘도 f1이 뭐다라고 차라리 몰라도 알려주면 넘겨서 는영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앞선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k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f1은 k고 f2도 k고 f3도 k다라고 세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우변을 뭘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가능하냐면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단순하게 k를 이항시킴으로써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을 인수로 갖는지 모르겠지만 fx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k를 빼버리면 전부 다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는 1, 2, 3의 자리를 x로 바꿔서 다항식을 찾아보면 fx-k라고 하는 새로운 다항식을 세울 수 있고 얘는 1과 2와 3을 대입했을 때 전부 다 얼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0이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해서 편의상 얘를 또 아까처럼 gx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G1과 G2와 G3은 역시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적었던 요식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Gx는 마찬가지로 G1이 0이니까 x-1을 인수로, G2가 0이니까 x-2를 인수로, G3이 0이니까 x-3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적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gx도 fx에서 이번에는 상수항인 k를 뺀 거기 때문에 원래 fx와 마찬가지로 3차 식이 될 거고 x 세제곱의 개수 3차항 개수도 변하지 않고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gx는 x-1, x-2, x-3에 2를 곱한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x-k는 2배의 x-1, x-2, x-3이라고 쓸 수 있고 fx는 2배의 x-1, x-2, x-3 더하기 k까지 이제 실제로 다항식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다 풀어놨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 문제는 끝났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k.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냐면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마찬가지 fx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여기에 구해진 fx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요 다항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2배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더하기 k에서 는 0 하면 k는 120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f-1이니까 f-1은 2배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방금 위에서 구한 k 120에서 계산하시면 72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유제 1번, 처음에 소개했던 유제 1번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3차식 p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이제 함수값을 주어지고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관건은 다항식을 결국은 세워야 하는데 어떤 다항식을 세워야 되냐면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다항식을 세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 써야 되니까 그럼 일단 한번 넘겨서 0의 형태를 만들면 얘는 어떤 다항식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위와 같은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얘도 그 같은 다항식에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더라.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값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1 넣으면 여기는 동일하게 1, 2 넣으면 분자는 동일하게 2 이렇게 가는데 분모에 있는 숫자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변하고 있지만 어떤 크게 다르지 않고 분자에 있는 숫자보다 항상 하나 큰 숫자가 지금 분모에 들어오고 있죠. 그럼 결국은 얘네들의 함수값 4개를 대입할 수 있는 어떤 다항식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 빼기 x보다 하나 큰 숫자 분의 x는 0이다. 이렇게 생긴 식의 1, 2, 3, 4를 대입하면 0이니까 각각이 이제 어떤 x-1, x-2 이것들로 나누어 떨어지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px는 3차식이에요. 3차 다항식인데 빼는 요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항식이 아닌 식을 지금 다루지 않고 다항식만을 다루고 있죠. 다항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해봅시다.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x는 0이 되면서 px 3차식 거기에 어떤 1차식을 곱하였으니까 얘는 다시 다항식의 형태를 띠겠구나. 그런데 x 플러스 1을 3차식에 곱했으니까 하나 변했죠. 얘는 4차식일 거예요. 4차식이겠구나. 그런데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요 식에 x는 1, 2, 3, 4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요 정보들에 의해서 결국은 요 놈을 우리가 지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gx로 둔다라고 하면 g1부터 g4까지 0이 되므로 gx라고 하는 4차 다항식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냐면 x-1, x-2, x-3, x-4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얘는 위와 사뭇 달랐던 건 뭐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문제 어디에도 최고차 한계수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워두시면 안 되고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갑시다. 라고 빈칸은 일단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px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왔어요. 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x는 결국 4차식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이 문제들이 숙달되면 굳이 gx로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x는 4개의 인수를 갖는 4차식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식을 작성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들로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결국은 px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문제를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는 알고 있죠.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p5는 얼마니? 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 5를 대입해서 어떤 p5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누구를 결국 알아야 될 거냐면 k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k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관문은 지나갔어요. px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다항식을 작성하는 것은 지나갔고 이 문제에서 두 번째 k의 값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
요 식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서 뭘 배웠죠? 그 전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양변이 같은 항등식일 때 어떤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계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수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구하거나 얘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돼요. p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x 플러스 1의 존재를 좀 잊으시면 안 돼요.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우리가 x는 누굴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생각할 수 있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px가 누구인지 굳이 알지 않아도 되죠. 왜? 얘가 0이 되면 얘도 같이 뭐가 돼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요 항이.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요 값은 0이 되면서 좌변은 누가 남냐면 1만 남고 우변은 k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결국 k 값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k는 120분의 1. 아, 그러면 결국 이 다항식의 정보가 다 나왔고 그래서 다시 써보시면 x 플러스 1의 px 마이너스 x는 120분의 1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끝났죠? 이제 여기에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5를 대입해서 내가 P5를 구해볼게요. 굳이 px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은 p5 값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로 p5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도 괜찮죠. 해서 이 p5를 정리하시면 계산해 보시면 15분의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5분의 13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문제 자체는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이제 인수정리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차분히 정리하면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비슷한 문제 유제 하나를 더 풀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카테고리로 따지자면 다항식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후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요 형태를 변형해서 어떤 2차 식을 작성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2차 방정식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p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식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주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였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3이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보였죠. 그렇구나 하고 일단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방금 봤던 것들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P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가 나왔고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알파가 나왔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죠. 자, 위에서랑 비슷해요. 위에서는 1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준 것이고 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그냥 알파라고 하는 상수로도 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위에서는 어땠어요? P1 집어넣으면 1, P2 집어넣으면 2.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같은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 숫자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가 나왔대요.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알파가 나왔다고 하는 서로 상반된 애들 대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적어놓은 정보가 하나 있죠. 근데 알파랑 베타는 더하면 1이야. 그럼 이 베타는 어때요?
이 베타는 1 빼기 알파다라고 이 알파와 비슷한 형태의 식으로 변형해 줄 수 있겠죠. 베타도 반대로 알파도 1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F가 아니고 P에 알파를 넣었더니 1마 알파예요. P에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1마 베타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P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0이고 P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는 0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파 넣었더니 0네요. 베타 넣었더니 0 되는 어떤 방식을 이제는 한번 써볼 수 있겠죠. px 더하기 빼기 빼기 1 더하기 x는 0. 알파가 반복되는 자리, 베타가 반복되는 자리를 x로 두면 이렇게 생긴 이놈은 알파 대입해도 0이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니까 이번엔 한번 바로 세워볼까요? x-알파도 인수로 같고 x-베타도 인수로 갖는 2차식이겠구나. 그런데 p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 5번 역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px에 대한 식을 바로 세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문제죠. 결국 px는 x-알파, x-베타 더하기 1-x인 2차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전개에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결국 이게 뭐예요? x-알파, x-베타는 결국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에 더 계산할 필요 없이 누구다라고 생각해도 좋으냐면 결국 얘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므로 여기에 1 빼기 x를 더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겠구나 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2차식 p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